우상호 후보가 상당히 박영선 후보를 공격하고 있어요. 네. 민주당답게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영선 후보가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대략 3가지 정도를 비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박영선 후보가 얘기한 21분 도시공약,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전반적으로 서울 시민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얘기해야지 21분 이게 뭐냐. 이거는 한정된 분야의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4.5일제, 그 다음에 창동 차량기지 반가 아파트 제공, 이런 것도 민주당답지 않은 그런 공약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아니 금태섭 후보를 품고 가자니 왜 우리가 금태섭을 품어야 돼? 금태섭은 우리를 배반하고 나간 사람 아니야? 당신이 얘기하는 것들은 다 지금 민주당답지가 않아 라고 공격을 세게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다음이 무엇인가를 갖고 이번 토론이 진행될 것 같은데, 네. 박영선 후보도 한마디 했습니다. 뭐가 민주당 다운 거냐? 우리는 집권당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라 하면서 지금 서로 공약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TV토론 곧 시작을 하죠.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금태섭 전 의원의 포용 여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맞붙는 모양새고, 또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도 이를 품는 모양새인데, 앞서가는 쪽에서는 품는 모양새, 또한 뒤처진 쪽에서는 이를 공격 포인트로 잡는 모양새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전 장관에게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5번의 토론 기회가 지금 남아있는 중인데 어떨까요? 우 의원 같은 경우에 좀 반전의 기회가 있을까요? 일단 마지막 기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야권의 보수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일화 논의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후보 숫자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조건 자체도 많이 좀 다르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야기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이기도 하고 집권 여당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한 후보가 2명으로 지금 압축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놓여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보수 야권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결정적으로는 후보 단일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가 야권은 100% 국민 여론조사 이런 형태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권리당원 50대 국민 여론 5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후보 간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조사에서 밀리면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보충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밀리면 당원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율을 얻어야 결국은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다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상호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좀 더 많은 지지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TV 토론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TV 토론을 나중에 집중적으로 시청한다고 하면, 그리고 두 사람 간에 뭐 인지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영선 후보가 좀 앞서 있는 건 분명하지만 서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집중도는 생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당내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집중력 있는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후보를 변별력 있게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다. 물론 사실 뭐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지만 앞서는 후보는 토론하기 싫잖아요. 이미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좀 뒤처진 후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앞서는 후보에게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앞서는 후보하고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전략들을 자꾸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완전히 판이 엎어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당내에서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요, 우상호 후보 쪽에 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반전 기회를 마련하려면 TV 토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우위를 좀 점해요. 그러면서 여론조사 업체나 네. 언론사에다가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우상호 후보가 막 뭔가를 꺼내서 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빵 터트려요. 양자 대결, 본선 경쟁력 해보니까 결국에는 박영선 후보만이 이긴다. 네. 우상호 후보, 국민의힘 후보에게 다 진다. 이러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요, 아유, 안 되겠네. 우상호 후보 안 된다. 누가 이겨? 이길 수 있는 사람? 박영선? 좋아. 박영선 밀어줘야지. 네.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략 보름 동안만이라도 제발 양자 대결 여론조사 하지 말아달라고
본인이 호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희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이 뭐 호소하신다고 해서 들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노력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의원 관련해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자신의 롤 모델이라고 그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야권 또 여성단체도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의원 오늘 한 라디오 방송사에 출연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잘못한 정책이나 부족한 것은 보완하겠다라는 그런 연장선이다. 잘한 것만 계승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평론가님? 일단 우상호 의원한테 악재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물론 선거 과정에서 반드시 사람들한테 꼭 호감이나 선호도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전을 끌고 가는 게 그게 나중에 가서 꼭 승리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론이 격렬해지면 격렬해질수록 한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관심의 대상에서 좀 비껴나 있었던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후보의 존재감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당내 어떤 입지나 그리고 다선 경력이라든가 당내 원내대표까지 했다고 하는 중진급 의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게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는 우상호란 사람이 있구나, 뭔가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당내에서 사실은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또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지지자들이 적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어느 네. 정도는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악재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나중에 결국은 본선 경쟁력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발언이 네.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낳게 되고 또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비판, 이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아무리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이어받는다, 그걸 네. 또 발전적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하더라도 오해 소지 없게 발언하는 것도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일종의 이제 말의 대화의 기술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굳이 계속 반복해서 해석하게 만드는 방식, 네. 반복해서 설명을 해야 납득이 돼가는 방식으로 발언을 내놨다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 점수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감점 요인이 크게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언과 해명 모두 정치인으로서는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동감해요. 네. 아주 적절하게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엔 저런 무리수를 던진 거는요. 어떤 머리 좋은 참모가 자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뒤지고 있는데 이것을 반전하려면 어떤 이슈를 던져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박원순 시장 건을 올렸던 것 같아요. 이런 후폭풍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당내 경선에서 좀 네. 유리한 득점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은요 당내 경선이든 본선이든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꼭 우리 우상호 후보의 그런 박원순 시장을 계승하겠다는 말 때문에 그 피해를 당한 분이 설날에 SNS에 올린 글을 짤막하게라도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글 때문에 저와 제 가족들은 가슴을 뜯으며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막막합니다. 라고 눈물겹게 말씀하셨거든요. 우상호 후보 네. 정말 이분들에게 2차 피해, 3차 피해 준 것은 꼭 반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